안녕하세요, 단가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날이죠. 저희 가게는 제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전체적으로 다 월요일날 전체 휴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면 내일 쉬네요. 좋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가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야 더 가중되겠죠.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 거고, 내년은 더 오를 거고, 직원들의 급여도 어차피 코로나가 힘들다 해도 그걸 억누르면서 직원들 올려줘야 될 급여를 안 올려주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한 달에 뭐 1년에 뭐 10만원 올려줄 거 이제 잘 절충을 해서 한 5만원만 올려주고 이 시기를 잘 견뎌보자, 이런 소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야채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이번 연도에는 추석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양배추나 배추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양파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집이라는 게 양파를 쓰는 비율이 굉장히 다른 야채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품목이라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뭐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일을 좀 잘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스타트가 최저임금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뭐 일 못하는 사람들은 180, 190 초보 몇 년 전에요. 뭐 200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저시급이 돼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딱딱 맞춰줘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어느 정도 더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 약간 메이저들은, 조금 대규모의 식당들은 월차, 연차까지는 또 다 합리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메이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서로 소통을 해서 1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은 1년 지나고 나서는 3일 정도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죠. 1년 동안 고생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드리고는 싶은데, 아시다시피 중화요리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영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는 못 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안 드려도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1년 근무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말씀은 못 드려요. 대신 뭐 어차피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1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일을 했든 1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는 잘 견뎌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고마움의 표시는 뭐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항상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은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머리 깊숙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갈 사람들은 가고, 워낙 이게 중식이라는 게 이직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식당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난이도가 높고, 환경도 열악하고, 문턱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심하면은 무슨 옛날에는 무슨 칼분도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을 참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일을 좀 못하더라도 인성이 어느 정도 됐다, 뭐 인성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을 쓰는 게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일하는 능력치는 저희가 도화지에다가 저희가 그림 그리듯이 천천히 알려주고 여기에 따라와주고 이러면 돼요. 근데 인성이 나쁘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기거리가 있겠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그 조직에서 타인과의 협력, 잘 지내는 거, 뭐 요런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가족은 아니지만 식구라는 개념이에요. 식구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에 마누라 새끼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더 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12시간 있어도 뭐 보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7시간, 8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업장에서 더 보는 이 직원들 간 더 횟수가 더 많고 시간도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가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가족은 아니더라도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현실적인 얘기지만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래도 서로 소통도 하고 상대방의 집에 대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잘한 얘기들, 애기가 몇이냐, 마누라는 뭐하냐, 뭐 이런 얘기는 평상시 소통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도 쌓이고 뭐 우리가 군인만 전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전우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에 다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툼을 잊고 나서 빨리 희석시키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환경이 30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 대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오너라는 게 주인장이겠죠. 저 같은 주인장이 합리적인 명분을 갖고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되 그 개입을 하기 전에 사람 씀에 있어서 굉장한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빨리 파악을 해서 계속 투입을 할지 끌고 갈지 말아야 될지 사람을 어느 정도 필터링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사람을 뭐 어떤 식으로 뭐 딱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꼭 이런저런 사고들이 나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면 큰 실수 안 하고 그러면은 계속 같이 끌고 가야 되겠죠, 업주 입장에서는. 그 대신 아닌 사람들은 빨리 얘기를 해서 서로 안 맞는다 그러고 나서 잘 보내드리는 것도 그 사람한테 도움되고 저한테도 도움되고 저희 업장에서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직원이 한 20명 이상 되는데 뭐 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저한테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것이고, 그 대신 한 70%, 80% 정도만 서로 맞으면 그냥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새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한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실력보다는 먼저 우선적인 거는 주인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주인장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인성이
좀 돼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일하면 나중에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